첫 번째 항목, 추방된 흉악범들입니다. 그 북한 어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납부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했던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오징어잡이 배를 탔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8월 중순에 북한 김책항을 출항을 해서 러시아 해역 등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이었는데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이제 일종의 선상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명의 공모를 해서 선장을 살해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 선원 15명을 살해를 한 건데요. 15명이나? 그렇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공범 1명이 체포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남쪽으로 도주를 했고 쭉 이제 내려왔던 걸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군에 의해서 납포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에 동해 NNL을 넘어서 남하를 시도했고 우리 군의 대잠 초계기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후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북측으로 이제 돌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NNL을 넘어와서 육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해군이 특전요원까지 동원을 해서 진압을 하고 납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군은 2일 날 이들을 합동조사위로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판문점을 통해서 추방이다 이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알려졌다. 우선 그게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에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핸드폰 문자를 보는 장면이 이 통신사 사진 기자에 의해서 촬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북한 주민들을 북송할 예정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서 경찰이 에스코트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국회 외통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라면서 해명을 요구했던 거고요. 예. 국방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제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관련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 이 외통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정부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게 아무리 정부 당국자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를 사진 기자가 망원 렌즈로 찍어가지고 이걸 보도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수 야당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요. 지난 2일에 일어난 일을 뭐 정부 발표도 없고 언론 보도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정부는 이제 이런 절차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강제 북송한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절차를 다 밟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북한 주민들의 혐의가 비정치적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살인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로 편입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예. 또 흉악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방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일각에서는 범죄자라면 재판을 통해서 혐의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실제 북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우리 측 사법기관에 의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는데 이제 추방을 한 것은 문제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원 의원의 경우에 이제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이후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원들이 시체 등을 인멸해서 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처리를 통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했는가? 이것은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머물게 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이혜원 의원, 야당 의원도 일단 이번 북송에 대해서는 추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얘기로군요. 이혜원 의원의 경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예상대로 2파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이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 알려진 KCGI가 참여를 했습니다. 애초에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SK그룹이나 GS그룹 등은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KCGI의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HDC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 간의 이제 2파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애경그룹은 자기들은 이미 항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걸 내세운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대표격인 이제 제주항공을 지금 애경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이제 기존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애경그룹이 내세우는 자신들의 장점이고요. 또 이 저비용 항공사 운영 경험을 살려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 이 점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 항공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인수자는 좀 시행착오라든지 의사결정 지연 등의 혼선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단기 수익률만 추구하는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애경그룹 측의 주장입니다. 그쪽 주장은 그렇고 현대산업개발의 논리는 뭐예요? 애경그룹은 지금 자금력이 약하다라는 약점을 지금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HT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자신들은 현금성 자산만 한 1조 5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다라는 게 자신들의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항공회사 경험이 없다. 이 약점은 또 이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이나 호텔 등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로 이제 일부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분석을 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는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도 함께 인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계열사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 애경그룹은 저비용 항공사만 총 3개를 갖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약점이다.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애경그룹이 뭐 일부 저비용 항공사를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과 이 저비용 항공사 계열사를 통매각하게 되는 이런 취지는 좀 거스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업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규모를 1조 5천억에서 한 2조 5천억까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주 인수 대금이 4,500억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신주 발행액이 지금 8천억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과 자회사 가치까지 합치면 이제 그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인수 이후에도 자금 투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인수자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간다. 이런 게 소위 승자의 저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시아나항공은 올 상반기 말 기준 단기성 차입금만 1조 7천억에 이르는데요. 현금성 자산은 지금 4,210억 원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총부채는 9조 6천억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장 단기 차입금 막아야 될 것만 한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업계의 예상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기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좀 시급하게 투입돼야 된다. 이것도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요. 예. 여기에 최근에 일본 여행 보이콧과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한 화물 물량 감소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항공업계 업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이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상대로 입하전인 것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입찰 이후에 인수 가격이나 운영 역량 등을 검토해서 이달 중에 금호산업이 우선 인수 협상자 대상자 1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달 중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주식 매매 계약 등을 거쳐서 이르면 연내 매각이 마무리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매각이 성사되지 않거나 유찰될 경우에는 채권단 주도로 매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금호그룹 전체 경영단이 채권단에 넘어가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게 언론의 이제 분석입니다. 일단은 금년 안에 협상을 통해서 매각이 되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